예, 예. 오늘 갑자기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산불이 있어가지고 군무면 그 대정리하고 이평리에 산불이 크게 나가지고 민가까지 덮칠 뻔했는데 벚꽃한테는 아쉬운 일이지만 적절하게 비가 내려가지고 산불이 번지는 걸 잘 막아준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어제 오늘 지금 비가 약간 그치긴 했는데 이런 습기가 산불이 더 번지는 걸 막아줘가지고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날이 갑자기 많이 추워졌습니다. 그래도 오늘 이렇게 어김없이 나와준 네 분 감사드리고요. 김홍구 어머님하고 그 김원명 선생님, 그 다음에 이제 조명수 선생님, 그 세 분하고 오이숙 어머님 네 분은 오늘 못 나오신다고 연락을 주셨고요. 어떻게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오늘 이렇게 같이 첫 이제 라디오를 활용하면서 첫 수업인데 첫 수업이자 같이 이야기 나누는 시간입니다. 이게 어르신들과 수다수다라는 그 타이틀로 옥천 FM 공동체 라디오를 통해서 방송이 같이 나가게 되는 거고요. 우리 그 충북 시청자 미디어 재단에서 같이 이제 후원을 해주셔가지고 이런 것들 같이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10회 차시로 이제 그 미디어 교육과 같이 더불어서 이렇게 할 텐데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제 글을 써오시는 게 대본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제가 이제 써온 것들을 같이 제가 낭송을 하거나 아니면 선생님들이 낭송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신청곡을 여기서 들을 수는 없지만은 나중에 이제 방송 나갈 때 그 이제 신청곡을 제가 이제 그 여쭤볼 텐데 드리면은 그 중간 중간에 노래가 껴가지고 같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기사 쓰는 수업이기도 하지만 라디오 녹음이라고 생각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옥천 FM 공동체 라디오라고 혹시 이제 생소하실 수도 있겠지만 두 분은 이제 가서 한번 녹음을 한번 한 적이 있고요. 옥천에 2021년도에 12월 21일 날 그 청암 송문호 선생님이라고 계세요. 그 옥천 출신 중에 한겨레 신문 초대 발행인을 하셨던 분인데 청암 송문호 기념사업회에서 옥천 FM 공동체 라디오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옥천이란 작은 동네에서 라디오 방송국이 생긴다는 건 사실 기적과도 같은 일인데 읍내에서 혹시 차를 타고 가다가 104.9MHz FM 104.9MHz를 들으면 안남까지 들릴랑 말랑 할 거예요. 읍내 한 반경 한 10km 이내 정도로 이제 좀 들리고 그리고 유튜브로는 OBN 옥천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영상 이렇게 같이 찍잖아요. 그것도 이제 같이 보이는 라디오로 영상이 나갈 예정이고 그리고 휴대폰 가지고 계시잖아요. 스마트폰에 옥천하고 FM 영어를 쓰시면 앱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다운로드 받아서 그러면 이제 앱을 다운로드 받으면 주파수가 잡히지 않더라도 안남에서나 청성에서나 언제나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라디오 방송이 된다는 걸 알려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게 편성이 될 건데 편성표라는 건 이제 저희가 거의 옥천 FM 공동체 라디오가 9시부터 한 저녁 10시까지 거의 편성이 되거든요. 1시간 단위로. 그래서 그 개중에는 청소년들이 방송하는 라디오 프로그램도 있고 또 어르신들이 방송하는 라디오 프로그램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월 며칠 날 방송이 되는지도 그 부분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의를 찾으려면 옥천 한글로 옥천이라고 쓰고 그다음에 영어로 FM. 네. FM. 예. 그걸로 이제 앱 스토어 있잖아요. 어플 찾는데 거기다 검색을 하면
다운로드를 하면 앱이 깔립니다. 그렇게 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되게 고맙고요. 뭐 생활 나누기 간단하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관만 선생님은 한 주 동안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나이가 뭐 자꾸 이 컨디션이 자꾸 안 좋아져요, 몸이. 예, 그래가지고 자꾸 누워 있게 되고 예, 그래가지고 밖에 나와서 화분일 제가 많아요, 화분이. 화분. 그래서 그놈들하고 얘기도 하고 돌아다니고 뭐 이렇게 저렇게 그냥 보냈어요. 화분하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예, 꽃들하고. 꽃들이 예. 말을 예. 합니까? 아, 그럼요. 그럼 주로 어떤 꽃을 뭐가 생겨- 키우시나요? 많아요. 야생화도 많고. 예. 아직 무거운 게 있어서 그 나이가 많으니까 못 들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것들도 내놔야 되고 그러는데 이 화초를 키워보면 예, 마음이 참 특히 그 노인분들한테 참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들이라도 이게 쳐다보는 재미가 이게 쏠쏠하거든요. 그게. 예. 그래서 그렇게 하고 논산 뭐 볼일 좀 있어서 좀 갔다 오고 그렇게 하고 지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우리 그 천윤기 선생님은 어떻게 일주일 보내셨습니까? 난 이번 주 아주 바쁘게 보냈어요. 어떻게? 그냥 이제 자꾸 나이 먹어가니까 네. 자꾸 처질까봐 예, 내 스스로가 그냥 좀 더 활발하게 움직이려고 자꾸 일을 만들어가요. 요즘에 일을 만드는 북이에요. 그래서 월요일 날은 여기 복지관에 나와서 수지집 어. 배우고 어, 네, 요번 지난 화요일 날은 또 수요일 날 비 온다고 그러니까 관리기 그 농기센터에서 관리기 빌려가지고 또 관리기 조금 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힘에 붙이니까 그것도 기계가 하지만은 기계 조종을 하는데 힘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집사람은 아이고 이제 내년에 하지도 말라. 괜히 그러다 다치면 큰일 난다고. 큰일 난다고. 근데, 아직은 그래도 움직이니까 그렇게 하고. 무슨 농사 지시려고 관리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이제 그 밭을 갈 때 예. 운동장에 간다 그러고 가요. 아, 그래서 밭에 가서 운동한다. 이런 아. 거고. 또 한 가지는 밭에 가서 저는 그 풀약을 많이 주는 게 아니고 풀을 많이 자르거나 뽑아요. 이게 뽑는 것도 덜해. 자르길 많이 잘라요. 그래서 가위를 많이 써요. 아, 그래서 이제 그게 거기 가서 명상한다고 그러죠. 명상. 명상. 네. 아. 혼자 하니까. 네. 그래서 안남에 안남면 화학리, 그죠? 그렇게 하고 아니, 풀을 가위로 잘라요. 가위를 잘라. 그러니까 위에만 잘라주는 거예요. 뿌리는 놔두고. 머리 깎듯이. 네, 머리 깎듯이. 그렇게. 예. 안남이 그러다가 이제 그러다가 어느 정도 지나면은 이제 그때는 내가 이제 지치는 거야. 왜냐면 풀 자라는 게 더 예. 빠르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내둬버리는 거예요, 그냥 놔둬버려. 아, 지치는 거지, 지는 거지 풀한테. 그래서 헐 때까지만 하고 그다음에 그러시군요. 이제 우리 예, 배바오라고 합니다, 어머니. 네. 우리 김학분 어머니 한 주 동안 어떻게 보내셨는지 말씀.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 뭘 하셨어요? 근데 혼자 이제 지내는데도 괜히 바빠 하루 종일. 너무 바빠. 뭐 책도 봤다가 TV도 봤다가 또 뭐 해 먹고 어쩌 그러다 보면 하루가 가고 그래요. 또 뭐 지루하다 무슨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느냐는 없어. 그냥 바쁘게 지내고 시간이 훌딱훌딱 잘 가고 그래요. 맛있는 것도 많이 드셨어요? 뭐 혼자 이렇게 맛있는 거 잘 먹었어요. 네, 아유, 오늘 윤창수 선생님도 이사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네, 저는 그냥 마이크 대고 이렇게. 네, 그 제정신인지 제정신이 아닌지 그냥 뭐 그냥 그렇게 보냈는데요.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참 많이 생각하는 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매일 매일 하는 것 중에 이제 저는 제가 가진 종교적으로 그 성경을 한 챕터씩 매일 읽는데 이제 한글로 된 거 하나 한 번, 그다음에 이제 영어로 돼서 한 번, 라틴어로 된 거 이렇게 해서 꼭 읽거든요. 예, 예. 근데 그 참 그래도 고마운 것 중에 하나가
지난번에 참 그 구세주 같은 분의 도움에 그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그날 가서 너무 진짜 그 감사하다는 게 뭐 뼛속 깊이 감사한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때부턴가 제가 그 감사한 기도를 매일 빼지 않고 또 드려요. 그러니까 저를 도와주시는 그 천사 같은 분들 또 뭐 하여튼 여러 가지를 이렇게 얽혀 있는 그 분들의 이렇게 고마운 마음을 이렇게 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만약 그런 기도가 없다면 또 그 더 삭막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도 그렇게 그 마음에 그래도 이제 위안을 얻으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참 이때까지 그냥 너무 쉽게 왔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사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는 이런 적인데 제가 지금 가만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참 어리석은 사람 같아요. 어리석은 사람 같은데 그래도 누군가가 붙잡아 주겠다고 이렇게 손을 내밀 때 정말 가슴이 너무 울컥하고 이런 따뜻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게 겹쳐 있는 거예요. 이사를 했는데 그 다음 날 또 이제 제가 나가는 종교 저기에 또 대청소를 하는 거예요. 아 천주교신가요? 예. 그 대청소를 하는데 정말 이 손발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말을 안 듣는데 아니다. 내가 가서 서 있기라도 하자. 그래서 가서 그래도 이제 풀도 뽑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러고 오니까 뭐 너무 지쳐가지고 정말 밥도 저녁 안 먹고 그냥 쓰러져서 잤어요. 그래서 그래도 그렇게 쓰러져서 잘 수 있도록 해주신 게 참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이제 이 감정을 그냥 가지고 있으면 이게 좀 병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글이라도 언젠가는 풀어내야 되겠다는 생각은 했는데 안 쓰여지더라고요 지금은.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이제 진보다리만 지금 잔뜩 갖다 놨는데 오이숙 그 선생님이 집에 오시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언니라고 부르거든요. 언니 나 지금 손이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한 달도 더 걸릴 것 같아. 그러니까 웃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뭔가 마음이 지쳤지만 그래도 또 이렇게 오니까 또 여기 계신 분들이 이렇게 좋은 말씀도 해주시고 그래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힘을 주신 것 같아서 참 고마운 날들이었습니다. 예, 이게 참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그 아까 잠깐 얘기를 들었지만 좀 이사를 하면서 보증금을 아직 못 받아가지고 마음이 되게 속이 상하고 그런 것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 하루 어떻게 좀 잘 그래도 이것들을 또 극복하는 것들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서로에게 마음을 보태주고 위로하고 응원하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한 주의 이야기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우리 김간만 선생님 한번 쓰신 거 한번 낭송 좀 같이 해주시죠. 마이크 가까이 대시고. 이게 좀 줄필이라 이해하시고. 예. 긴 가뭄 끝에 봄비가 제법 많이 내려 대지에 움트는 모든 생명들이 생기가 넘치고 참 예쁘다. 나는 오늘 내 나이가 20대 때 그러니까 50여 년이 지난 이야기다. 당시 이발소나 구멍가게 또는 가정집에서도 액자에 넣어 벽에 걸어놓았던 시 하나가 생각나 적어보기로 했습니다. 모두가 어렵고 힘든 현실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됐으면 합니다. 3. 그 생활이 그대를 숙이더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서름의 날 참고 견디면 머지않아 기쁨의 날이 오리니 현재는 언제나 슬픈 것, 마음은 미래에 사는 것. 모든 것은 순간에 지나고 그리고 지나가는 것은 그리워하느니라. 이 푸시킨이라는 이 시인이 쓰신 건데 이분이 러시아 사람 같기도 하고 잘 국적은 잘 그 맞아요. 이 시를 대충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좀 아실 것 같은데, 예. 그죠?
엄청 이게 우리 20대 때쯤 이걸 엄청 유행을 했어요. 맞아요. 10집마다 걸려 있었어 이게 거의 가게나 이발소 가면 이발소 특히 이게 머리카락가 앞에 딱 그게 걸려서 예. 그리고 이게 저절로 머릿속에 각인이 되더라고 이게요. 그래서 이제 네. 이게 쓰시게 됐군요. 네, 그러고 참 좋은 시고 그래서 알렉산드라 푸시킨 네. 러시아 소설가이자 시인입니다. 아 러시아 사람 맞죠? 예. 19세기 러시아 문학의 황금기를 맨 처음 열었다는 평가를 19세기요? 예. 받고 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예. 그죠? 이거 뭐 좀 나이 드신 분은 거의 아실 거예요. 악구절 예, 그 삶이 그대를 그 속일지라도 예. 슬픈 날을 참고 견디면 머지않아 기쁨의 날이 우리니. 기쁨의 날이 오리니. 근데 여기서 제일 마음에 닿는 것이 뭐냐면 이게 모든 것은 순간에 지나고 그리고 지나가는 것은 그리워하느니라. 근데 이게 지금도 순간 지나가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이게 이건 우리가 현재 살면서 현재 닥쳤을 때는 네. 그거에 대해서 참 힘들고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나 이러는데 그 순간이 또 지나고 나면은 그 얘기를 하며 살아요. 예. 또.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 그렇죠. 예. 그렇죠. 되게 옛날 이발소 지금은 이제 지금도 걸려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요즘엔 이발소도 많이 사라지는 추세이고 미용실로 다 바뀌고 안남에도 이발소가 있나요 지금? 하나 있어. 하나 있습니까? 예, 그렇지. 그나마 하나가 남아 있군요. 청송에도 이발소가 있나요? 없어요. 없죠. 머리 깎으려면 읍내로 예, 나오셔야겠네요. 요 앞에 나와. 이발소 그림과 함께 이렇게 같이 그려본 그 시였습니다. 혹시 신청곡을 혹시 하신다면 어떤 노래를 신청하시고 싶습니까? 저는 신청곡 제가 개인적으로 이 옥천에 와가지고 정지용 선생님의 예. 향수. 향수. 네, 그게 참 좋아요. 그 노래를 신청하고 싶군요. 예. 그게 박인수 씨하고 이동원 씨하고 이제 이게 부른 건데요. 예. 이동원 씨가 이 시를 발견을 했어요. 이동원 씨가 아니었으면 네. 이 시가 아마 세상에서 빛을 보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 양반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이 사람. 이동원 선생도 돌아가셨고 식도암으로. 예. 최근에 박인수 선생님도 돌아가셨습니다. 오, 박인수 돌아가셨어요? 예, 미국에서 그 얘기는 못 들었네. 미국 한 2, 3주 됐을 거예요. 한 달 됐나? 박인수 선생님이 돌아가셨고요. 옥천에 자주 와서 이제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제 지용제 때 꼭 오셨죠. 1988년에 정주영 시인이 해금이 돼서 예. 1988년 이전에는 사실 땡땡땡 시인으로 불렸거든요. 이게 맞아요. 정주영 시인이 납북이 되다 보니까 이제 북한으로 갔다고 해서 함부로 정주영 시인의 시를 교과서에 시는 실렸지만 정주영이란 이름이 드러나지 않게 됐다가 교과서에 실렸어요. 예, 근데 이제 88년 이후에 이제 해금이 돼서 정주영이라는 이름이 이제 나오게 됐는데요. 그 당시에 박인수 서울대 성악과 그랬죠. 교수 박인수 교수와 이동원 가수가 함께 부른 것이 굉장히 화제가 됐었잖아요. 화제가 됐고 예. 저 박인수 씨는 그 성악이잖아요. 네. 성악하고 이제 이동원은 일반 가수고. 근데 그 이제 둘이 이렇게 그 노래를 그때는 일반 대중가요를 참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참 천박하게 본 거예요. 거기를 상황인데 같이 노래를 박인수 씨가 한다고 그러니까 참 많이 반대들 했었고 그때 서울 무슨 뭐더라고 이게 거기에 간장이가 뭐를 하려고 예정돼 있었어요. 박인수 씨가 미국에 있을 때. 근데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넓은 벌 동쪽 끝으로 눈물 나는 노래죠. 옛 이야기 지질대던 실개촌이 이돌아 나가고 라디오에는 이 노래가 이제 흘러나가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노래 한번 같이 듣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 이제 천윤기 선생님 또 좋은 글을 써오신 것 같은데 한번 낭송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방송은 그 동안에 보아오기만 했지 이렇게 출연한 건 오늘이 처음이네요. 살 떨립니다. 아니라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그 제목을 영원한 친구라고 해서 한번 써봤어요. 예. 예. 자 이제 낭독해 보겠습니다. 나의 영원한 친구는 나의 안사람이다. 내가 46년생, 안사람은 54년생. 8살 차이로 우리는 만났다. 8살이면 60년대 후반 군생활을 한 나와는 이문 편지를 보내고 받을 정도의 큰 차이였다. 왜냐하면 제가 군대를 좀 일찍 갔어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가다시피 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좀 일찍 갔죠. 그러나 나이 들면서 그 차이는 없어졌다. 서로 의지하며 떨어질 수 없고 떨어지면 큰일 날 것 같은 친구가 된 지 오래다. 나는 우리 아이들이나 주위에 늘상 하는 말이 있다. 부부는 항상 친구처럼 지내야 한다고 강조한다. 친구란 가끔은 티격태격하지만 만나면 반갑고 헤어지면 보고 싶고 옆에 있으면 든든하며 무슨 말이건 터놓고 할 수 있는 사이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의 호칭도 여보라는 말이 일상이긴 하지만 서로 간에 이름을 부르는 때도 많다. 이제 그 친구에게 바람이 있다면 아프지 말고 오래도록 옆에 있어 주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나 또한 건강을 챙겨주고 챙기며 오래도록 함께 하기를 다짐해 본다. 멋지네요. 이거를 사모님한테도 읽어 주셨습니까? 읽어줬죠. 좋아하시던가요? 그냥 그냥 그래. 결혼한 지 한 몇십 년 되신 거예요? 이렇게? 아유 오래됐죠. 뭐. 50년 됐습니까? 예, 그렇게 돼. 야, 50주년, 60주년 하면은 뭐 은혼식이나 뭐 이런 것들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저는 그런 행사를 예.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안 않습니다. 좋아해서 애들이 뭐저 7순도 한다는데도 그것도 마다하고 그냥 하시지. 가족끼리 그냥 밥 한 끼 먹은 걸로 하고 애들이 사진 찍어준 거 예, 그런 걸로 그냥 끝났어요. 때는 안 해도 되지만 해놓으면 다 추억이 되거든. 그러니까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하세요. 그래서 작년 내 생일 때는 여기다 애들이 뭘 씌워주고 그래요. 이 곶갈도 씌워주고. 근데 그냥 그렇게 하도록 그냥 내뒀어요. 남매. 예. 안남에 내려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지금요? 여기가 내가 2008년도에 내려왔으니까 지금 한 15년째 지금 들어가요. 예, 안남. 오래되셨어요. 그래도 건강하게 이렇게 오래 행복하게 사는 게 참 나는 오히려 지금 나이 먹어가면서 더 건강해지는 것도 같아요. 공부하셔요. 그러게요. 저보다 4살 위이신데. 예? 피실로 100원 넣어서 이렇게 오시- 아니. 아이 그런 거 못하지. 그렇지. 그렇죠. 피실 지금 배 안 다니잖아요. 안 예. 다니지. 우리 천인규 선생님이 참 귀한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이게 이제 우리 김감원 선생님도 그렇고 김학분 선생님도 그렇고 사실 이게 같이 되게 애틋하게 사시다가 이제 한번 여의면 되게 그 상실감이 굉장히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 자리가요. 예. 눈물 가는 곳마다 눈물 나게. 이렇게 뭐 옷장 빼다 열으면 수건이 속옷이 차곡차곡하게. 아유 눈물 나요. 우리 김학분 어머님도 남편 자랑을 많이 하시고 되게 애틋하게 그러니까요. 예. 참 이게 애틋한 그림도 비가 오고 좀 차가워지니까 더 애틋하게 느끼고 영원한 친구라는 말이 더 그래서 여덟- 나는 이제 그 부부 관계가 예. 친구처럼 지내는 것이 예.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 나이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이제. 그렇죠. 그 나이 차이가 다 없어진 거잖아요. 8살 차이가 이제 그게 없어지고. 아 그러시군요. 4살이나 8살이 좋대. 근데 저는 10년 있습니다. 10년. 아 10살 차이가 났습니다. 네. 아 그러셨군요. 우리 천인 교수님 4살. 아, 예. 글 잘 읽었고요. 혹시 사모님한테 들려주고 싶은 노래가 있습니까? 신청하신다면? 아니 나는 지금 갑자기 그런 생각은 그런데 예. 아직 생각. 노래는 많이 듣기는 듣는데 예. 내가 하는 거라든가 제목이라든가 이런 거를 예. 그렇게 기억을 안 평소 해요. 어떤 노래를 좀 많이 들으십니까? 그러면 어떤 노래를 많이 들으세요? 아니 그냥 들리는 노래는 다 좋아해요. 그리고 요즘에 조금 내가 달라진 것이 예. 전에는 그 나훈아 씨의 노래를 별로 그랬었는데 예.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좋아져요. 좋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 그 가만히 듣다 보면 그 구절들이 예. 참 그게 우리 살아나가는 그 얘기들이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가사에. 창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사가 그냥 요즘 애들의 가사 그것이 아닌 예. 깊이가 있죠. 예. 그거를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 느끼니까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노래도 잘해요. 나훈아 노래 중에 그 무시로 이런 걸 한번 신청을 한번 해볼까요? 시 같은 무시로도 것도. 좋죠. 어, 참 그런 게 무시로. 알겠습니다. 무시로 신청을 같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얼마 전에 누군가 이제 그 노래를 부르는데요. 그 흙에 살리라 노래가 딱 와닿던 흙에 살리라 노래 아십니까? 알죠. 김난영 노래인데 김난영이요? 예, 아닌가 이게 초가삼간 집을 지은 그게 내 고향 홍모인데 걔 원래 원곡 가수가 김나영이 부른 건 김나영이가 그 카페 가수인데 그 사람이 그 노래 정말 아기염소 잘해. 벗을 삼아 눈밭길을 예. 가누라면 이 세상 모두가 내 것인 것을 왜 남들은 고향을 버릴까? 고향을 버릴까? 나는야 흙에 살리라. 부모님 모시고 효도하면서 흙에 살리라. 예, 살리라. 예. 그래서 저는 그 왜 남들은 고향을 버릴까? 이 말이 좀 탁 와닿더라고요. 고향을 버릴까? 맞아요. 그래서 이제 나는야 흙에 살리라. 내 사랑 순이와 손을 맞잡고 흙에 살리라. 이 노래도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근데 자꾸 그 가사에 이제 심취가 되게 돼요. 예. 네. 근데 그게 이제 나이가 들어서인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마음의 여유가 조금 생긴 것도 같고 왜냐하면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은 그거를 들어도 그냥 건성 넘겨버리잖아. 아 맞아요. 예, 모든 게 내가 좀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 보이는 거. 또 어떤 때는 아까 저기 야생화 얘기했지만은 내가 밭에 나가서 이렇게 보다가도 야생화 중에서 그 꽃이 야생화들이 보통 꽃잎이 작잖아요. 꽃이 작잖아. 자꾸 그냥 그러니까 설명하지. 이거는 그냥 이렇게 우리가 벚꽃 지나가면서 버스 지나가면서 타고 지나가면서도 보이는 벚꽃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내가 좀 이렇게 낮게 엎드려서 이렇게 봐야 보이는 게 야생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느끼게 되니까 이쁜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엊그저께는 그 밭 주변에 제비꽃 그게 핀 게 있어가지고 보라색. 그걸 캐가다가 우리 저기 앞들에 거기다가 옮겨 심었어. 화분에다 이만큼씩 아니 화분에는 아니고 그냥 앞들에다가 옮겨 심었어. 잘 자라요. 이번 비 오고 나니까 다 또 살아났더라고. 잘 살아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나이가 든 탓인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마음의 여유가 생긴 탓인지 그 여유가 있으니까 야생화 좀만한 게 보이는 그런 거예요. 안 그런 거 있는 보여요. 거예요. 일반 사람들 예. 못 봐. 못 보고 지나가 그냥요. 예, 그렇죠. 꽃 이름도 외우기도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네. 몰라서.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두 분 이야기 좀 들었고요. 또 이제 김학분 어머님이 참 이게 공책에다 빼곡빼곡 할 때 이제 글씨를 참 너무 잘 쓰세요. 이게 지금 88인가요, 어머니? 88. 이야, 대단하시네. 8땡입니다, 8땡. 여기 저보다 10년 전도 내가 작년에는 그랬어요. 7땡이라고들 얘기했는데 8땡이 됐어요. 8땡. 최연장자십니다. 이게 여기서. 그 부분 저 대표님 빼고 제가 제일 막내가 제가 낭송해 드릴까요, 어머니? 어떻게?
여기 있습니다. 여기. 예. 아 하시겠어요 한번? 예. 그냥 생각도 없이 쓴 건데 대청호의 제목이 대청호. 세상 번뇌 버거운 날엔 훌쩍 대청호로 달리라시네. 그것은 대바람 소리와 물소리가 이슬처럼 맑은 숨결로 그대를 반기리니 그보다 그댈 반겨 번뇌를 깨끗이 씻으리니 고결한 신비함이 대청호의 매력이라. 향기로운 한 잔의 차 한 잔 마시려니 청명한 바람 소리와 물소리가 가만히 찻잔에 차올라 소담스레 솔향을 담아내고 결국은 빗살이 찬빛으로 그대의 영혼의 갈피를 비스리니 세상사 번뇌 버겁고 길 잃은 영혼이 방황하는 날엔 바람으로 훌쩍 대청호로 달려가시게. 끝. 이 글씨도 잘 쓰시지만 네. 이게 시같이 세상 번뇌 버거운 날에 훌쩍 대청으로 달려가시게. 그곳은 대바람 소리와 물소리가 이슬처럼 맑은 물결로 그대를 반기고 그보다 그대를 반겨 번뇌를 깨끗이 씻으리. 이런 내용들이 네. 어휘의 구사력이 대단하죠. 그러니까요. 잊어버리지 않고 네. 그런 어휘를 이렇게 꺼내서 이렇게 했다는 게 대단하십니다. 저녁은 국수나무에서 먹다 메밀냉면은 맞는 얘기 있었는데 그거까지 써. 이게 꼭 기록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일기처럼 하루하루 이렇게 빠짐없이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이제 기록하지 않으면 맞아요. 기억이 네. 잊어버려. 네 맞아요. 기록하는 것들이 굉장히 그래도 또 명석하다고 자랑했었는데 이제 나이는 어쩔 수가 없어. 아, 안 그래요. 아직 아유 좀 깜빡깜빡해. 대단하신. 대단하신 거죠. 냉장고 열고 뭐 끓여. 같이 하셔야죠.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벌써요? 아이고 참. 네. 아유 지금 참 좋아요. 어머니 신청곡은 뭘 하실 거예요? 신청곡 어떤 노래 좋아하시나요? 뭐 여러 가지 있지만 내 마음은 호수요. 와, 그 노래 진짜 잘. 지금 제목이 뭐죠? 내 마음. 알겠어, 그럼. 내 마음 호수요 이렇게 나오는 거. 네. 제목이 김동명. 가곡인가요? 예. 가고. 이게 가고. 그대 노조 나는 그대의 흰 그림자를 안고 옷같이 그대의 대전에 부서지리니 네. 내 마음은 나그네요 이제 이어지는데 이게 멋진 이 노래 어떻게 사연이 있으십니까? 네? 이 노래에 어떻게 사연이 있으세요? 그 조수미가 부른 노래거든. 아, 그런데 선생님. 그 사람이 불러놓으면 살살 녹아. 좋습니다. 대단하지. 느꼈던 기분 좀 느껴버려. 여기 어머니 또 아드님이 그 노래를 찾는 사람들이라고 거기 그 유명한 가수 뭐 유명해요. 아, 그래서 노래 노차사라고 해서 옛날에 빨간 꽃, 노란 꽃, 꽃밭 가득 피어. 예, 예. 그 그 노래를 만들었어요? 예, 작곡하고 노래를 부르는 아드님이 가끔 옥천에 오시잖아요. 지금 계시나? 예. 아, 그 지금 활동 안 하세요? 지금은 이제 아드님이 햇빛 아파트요. 거기 친구 2명이나 있는데 저도. 아, 그래. 혼자 계세요 지금요?
혼자 계시. 예, 혼자 계시는데 아드님이 가끔 이제 자주 네. 내려오시는 것 같아요. 윤창수 어머님도 옛날 글이 있는데 이거 제가 한번 예, 읽어볼까요? 예, 좀 읽어주세요. 윤창수 어머님이 뭔가 포스가 다르셔. 그래서 윤창수 어머님이 예전에 보내주신 건데요. 제가 낭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쉬는 시간이 너무 긴 배틀. 재주 많은 사람도 많고 좋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도 많다. 모두 부럽다. 나에게 취미가 뭐냐고 묻는다면 글쎄요. 대답을 할 만한 게 없다. 꼭 해야 한다면 나는 배틀짝이라고 답을 해도 될까? 그게 뭐냐고요? 언제부터인가 배를 짜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인사동에서 옛날 방식대로 배를 짠 것을 전시한 적이 있었다. 그래서 그 주인공이 사시는 예산의 한 시골을 찾았다. 때마침 그분이 작업을 하고 계셔서 만나뵐 수 있었다. 배 짜는 것을 배울 수 있느냐는 나의 질문에 한 1년 이곳에 와서 나와 함께 사실 수 있으세요? 생각지도 못한 말이었다. 그때 나는 아직 내 일을 하고 있었고 가족을 돌봐야 했기 때문에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오면 안 되나요? 그렇게 해서는 제대로 배울 수가 없단다. 배를 짜는 일이 쉬었다가 다시 꺼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했다. 하는 수 없이 아쉽지만 포기를 했다. 그러던 차에 어느 지인으로부터 서양 배틀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 서양 배틀은 어떤 실로도 짜는 게 가능하고 다양한 색과 문양을 만들 수 있다고 했다. 그런데 이 서양 배틀은 수입품이라 가격이 만만치 않았다. 지금은 사용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 전에 사용하던 것을 수리해서 판매하는 분이 딱 한 분이 있다고 알려주었다. 배틀은 주로 캐나다에서 만든 것이라고 했다. 마침 캐나다를 갈 기회가 생겨 이곳저곳 다 돌아다니며 물어보아도 판매하는 데도 없을 뿐 아니라 아는 사람도 없었다. 그 후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서울 원소동길을 지나가게 되었다.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한 가게에 배틀이 모여서 무작정 들어갔다. 나와 나이대가 비슷한 주인 여자가 직접 자신이 배틀을 가르친다고 했다. 두말 없이 거액을 내고 바로 그 자리에서 신청을 했다. 3개월 정도 배우면 웬만한 걸 짤 수 있단다. 왜 수강료가 비싼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 한 사람이 배틀에 실을 걸어 짜면 몇 달이고 다 마칠 때까지는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배틀은 큰 것 2대, 작은 것 하나였다. 그러니 3사람밖에는 받을 수가 없다. 아침에 일찍 가서 밤 늦게까지 정말 열심히 배웠다. 허리 아픈 줄도 모르고 열중했다. 삶에 배웠다. 3개월 수강 후 배틀을 구입하기로 했다. 이왕 마련하는 거 큰 배틀로 주문했다. 물론 새 것이 아닌 쓰던 것을 손질해서 판매하는 곳으로, 그것도 딱 한 집밖에 없으니 가격은 부르는 게 값이다. 완전히 방 하나를 차지할 만큼 엄청 컸다. 큰 배틀은 손과 발을 다 사용해서 짜기 때문에 손만 사용하는 작은 배틀에 비해 피로도가 훨씬 컸다. 그래서 힘든 줄을 모르고 짰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니 오로지 가기에 몰입할 수 있었다. 그것을 들어놓은 날 얼마나 신이 나던지 만사를 제껴두고 거기에만 매달렸다. 잠잘 방이 있건만 배틀로인 방에서 일하다 쪼그리다 새우잠을 잤다. 너무 신이 나서 사람들과 약속도 하지 않고 외출도 거의 하지 않았다. 먹을거리를 사러 마트에 가는 일도 다른 식구들을 시키거나 생략이 되어 밥상의 반찬은 되는 대로 차렸다. 실값도 어마어마하게 지출되었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 일 때문이었을까? 오른팔에 문제가 생겨 결국은 시술을 받아야만 했다. 한 손으로는 할 수 없어서 한동안 쉬었다. 우리 집에 오는 사람들은 이게 뭐냐고 다들 물어본다.
처음 보는 물건이라면서 그것을 설명해 줄 때 나는 꽤나 뿌듯했다. 그런데 팔의 회복이 어느 정도 된 후에도 무리가 가는 일은 절대 하지 말라는 의사의 말에 하는 수 없이 이 큰 내 보물을 작은 배틀과 맞바꾸기로 했다. 큰 배틀을 가져가고 작은 것을 가져다 준 사람은 처음 살 때와 같은 분이셨다. 꽤 좋아하셨다. 몇 년 썼다는 이유로 조금도 가격을 더 추려주지 않는 것이 좀 아니다 싶긴 했지만 어쩔 수가 없었다. 이 작은 배틀을 옥천에 가지고 왔다. 근데 방이 좁아 짤만한 공간에 여유가 없어 옷을 걸어두는 곳으로 둔갑을 하고 있다. 언젠가 좀 넓은 공간이 생기면 다시 짜야지. 철컥철컥 철컥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잘 쓰셨습니다. 그 작은 배틀을 아직도 가지고 계신가요?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왔는데 이제 문제가 뭔가 하면 저렇게 그냥 가만히 자꾸 세워두면 저게 나중에 이제 말을 안 들을까봐 그게 걱정이에요. 좀 하셔야지. 예, 그 걱정인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이제 희망은 이제 어디 조금 공간이 생기면 저기 해서 좀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오늘은 제가 이제 복잡해서 저기인데 저거 글을 쓰면서 그 제가 짠 작품을 하나 가지고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생각을 했는데 야 배틀 짜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정말. 예술이요. 그러니까 그 배틀을 이게 큰 거는요 발도 하고 손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요. 그게 어떤 그게 이 또 이 그 저기 그걸 실도 잘 걸어야 돼요. 그 실 거는 게 번호가 있거든요. 그 번호대로 잘 걸어서 이 발도 이렇게 밟는 게 4개가 있어요. 그 4개 중에 차례로 잘 밟아야지 잘못 밟으면 이 문양이 막 이상하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배울 때 내 딴에는 제대로 짰다고 봤는데 그 지도하는 그분이 이거 잘못 짰다고 또 다시 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푸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예.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 그 무명배나 삼배 짜는 것보다는 다양한 그 실과 다양한 색상을 가지고 무늬를 놓을 수 있는 게 아니요 그 저 큰 기계는요 이게 180대 지금 작은 거는 한 요만해요. 요만하기 때문에 오래됐잖아요. 오래된 거죠. 골동품이네.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작은 거는 그렇게 골동품이 아니에요. 작은 거는 그 이 하는 분이 저 서울 신세계 밑에 지하에 옛날에 그런 게 많았대요. 옛날에는 그런데 이제 다 없어지고 이분 혼자 하시는데 이분이 이제 뭐 이렇게 좀 오랫동안 하셨으니까 무슨 부품이 없어졌다든지 하면 그거 이제 만들어 가지고 끼우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제일 처음에 큰 거 살 때는 그거는 이제 많이 이렇게 중간중간 이렇게 새로 갈아 끼운 거예요. 그런데 그분 말씀이 캐나다산 나무로 만든 게 가장 튼튼하대요. 그분 말씀. 실은 어디서 서울 동대문 시장 가면 실 파는 데 많거든요. 거기 가서 이제 별별 실을 다 사오죠. 그래가지고 하다가 결국 이제 그걸 그 실이 이제 엄청 많이 사다 놔가지고 이제 그걸 다 짜지도 못하고 저기 돼서 나중엔 그걸 이제 애기들 모자를 짜서 아프리카에 보냈어요. 제가. 예. 그래서 아프리카에 보냈는데 아이고 그 보따리 그 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너무 많은데 그 아프리카는 모든 지역은 아니지만 낮에는 뜨거운데 밤이 되면 춥대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모자만 뜨다가 이제 또 애기들 원피스도 뜨고 애기들 모포 이것도 뜨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하여튼 그 실을 다 없애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올 때는 이제 실은 못 가지고 왔어요. 왜냐하면 동대문을 가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동대문에도 이제 가게 닫은 데도 많고 그래서 못 가져왔어요. 그런데 이제 괜찮아지면 좀 짜야 되겠어요. 그럼 그 배틀은 가격은 얼마나 하나요? 작은 배틀은? 그 이제 맞바꿨으니까 이제 그 자체의 가격만은 제가 알 수가 없는데 큰 배틀은요 그때 350을 줬어요. 그때 꽤나 비싸요. 350만 한 1,000만 원가량 됐을 거네요. 꽤나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분이 혼자 하니까 그냥 뭐 깎아달라 어쩌고 이것도 뭐 잘 안 통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내 마음이 기쁘니까 그냥 막 안 깎고 그냥 다 달래는 대로 다 줬어요. 근데 그분이
큰 거 하고 작은 거 하고 바꿀 때 그래도 조금 쳐줄 쳐줄 줄 줄 알았더니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작은 게도 결국은 350이에요. 아, 예, 예. 참 안타깝네요. 예. 그게 시계도 조금 더 비싸요. 맞아요. 하긴 그래요. 예. 그 혹시 신청곡을 하신다면 어떤 노래를 듣고 싶으십니까? 저는 요새 음. 저기 영국의 12살 난 남자애인데 목소리가 너무 아름다운 그 노래를 부르는 애더라고요. 근데 걔가 여러 가지 노래를 불렀는데 그 암옥동 그 암옥동들의 이거 제목이 뭐죠? 암흑성? 목동. 목동. 예. 암흑 그게 그거나 아니면 에델바이스. 에델바이스. 예, 예. 에델바이스.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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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에델바이스 뭐 이렇게. 아 노래 좋네. 그 예. 스위스 예, 예,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그래도 그 답답한데 그 애가 부르는 노래를 들으니까 음. 어른이 부르는 노래보다 확실히 애들이 부르는 노래가 더 맑고 예쁘더라고요. 청량하죠, 예, 맑고. 근데 그 애가 12살 나는 남자인데 정말 목소리가 예쁘더라고요. 예. 그렇군요. 변성기가 오지 이제. 네, 그 노래 다시 한번 듣도록 하고요. 우리 원지연 선생님께 같이 참여해 주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얘기 들어보시니까 어땠는지 한 말씀 좀 다시 해주시죠. 네, 저도 매번 방송을 만드는 역할인데 사실 제가 출연을 할 일이 없는데 네, 일단은 옥천에 와서 너무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제가 올해 딱 30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뭔가 이제 인생의 변곡이라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시기 자체가. 근데 너무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도 좀 되게 감사한 마음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사실 좀 저는 어떻게 교육이 운영되나를 보고 싶어서 왔는데 오히려 제가 교육을 받고 가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이게 딱딱하게 이제 뭐 제가 일방적으로 이야기하고 한 사람이 듣고 이런 교육은 사실 이제 많이 지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교육이라 하면은 저도 사실 어르신들한테 이제 배울 게 많이 있고 아직 어르신들도 이제 다 누구한테나 사실 그 옛날 해월 최시영 선생이 그 모든 밥이 곧 하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사람이 곧 하늘이고 예 임내천 또 이야기하셨고 그런 것처럼 모든 사물이나 사람 생명에 그 배움이 있다는 것들을 알게 되는 게 이게 지혜로워지는 예 길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렇게 어르신들 만나고서 다양한 이야기 듣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메모 이게 생각한 거를 그냥 얘기하는 것보다 본인들이 한번 이렇게 써보면은 이제 이 군더더기 같은 것들이 정리가 되면서 좀 이렇게 마음이 정갈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사실 막 속상하고 힘들 때 이 글을 써서 이게 토해내면은 뭔가 이게 아까 이제 삶이 그대로 속일지라도 노여워하거나 뭐 이러지 말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 분노나 화가 그 슬픔이 많이 좀 가라앉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사람이란 게 사실 화가 많이 나고 너무 우울해질 때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같이 나누다 보면은 조금 더 마음의 위안과 삶의 어떤 풍요로움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라디오로 이렇게 옥천 사람 사실 옥천에 옛날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다 이렇게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이런 얘기가 있지만 저는 이 라디오가 이제 보이는 라디오로 나가니까요. 사실 저는 옥천에 TV처럼 있어가지고 옥천 사람들 다 누구나 이렇게 TV에 나올 수 있게 해서 이야기 나눌 수 있다면 되게 좀 자존심도 자긍심도 생기고 자존감도 높아지고 되게 내가 어떨 때 보면 되게 하찮고 되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우울감에 사실 빠질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초벌로 같이 녹음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보조광사 박형임 보조광사님이 중간중간에 신청곡을 짝짝 이렇게 넣어주실 거죠? 잘 편집해서 넣어주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멋지게 1시간짜리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참 편집할 거 짝짝짝 편집하고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그런 걸 통해서 또 우리 목소리를 현장에서 듣는 거 말고 이 앱이나 라디오를 통해서 또 듣는 이런 이야기가 또 새로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이야기로 같이 한번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4명이라 이 정도인데 원래는 저희가 9명 정도 모이거든요. 그러면 더 다양한 이야기, 더 다채로운 이야기 나누면서, 근데 하나도 떨지 않으시잖아요, 그죠? 제가 저는 많이 좀 떨고 어색했는데 이걸 마사지를 많이 해야 돼. 카메라 마사지도 좀 많이 하고 그러면 자연스럽고 노래도 한 번씩 하고 그러고 싶은데 복지관에서 이런 공간이 돼가지고 저희가 일부 장비를 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라디오도 겸하게 됐습니다. 원래는 이게 복지관에서 수업하고 이동하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어르신들이 이동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런 공간을 활용해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이 우중충한 것들 다음 주에는 없어진다고 하니까요. 괜찮아요. 조금 더 내용만 충실히 하면 편안하게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클로징 멘트 제가 이제 마무리하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제 4월이 사실 누군가는 잔인한 달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되게 이 꽃이 피고 이렇게 아름다운 달을 왜 잔인한 달이라고 했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겉이 화려한 만큼 내 마음이 풍성하지 않다면 이 느끼는 격차가 커서 상대적으로 더 우울할 수 있겠다. 3, 4월이면 꽃이 많이 피고 만물이 생동하고 이러는데 내 마음이 그렇지 못하다면 그것만큼 잔인한 게 또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오늘도 제가 아침에 밑반찬을 배달을 하고 왔습니다. 청산에 한 21가구 정도 밑반찬을 배달을 하고 오는데 같이 우리 친구들하고 또 꼬노인들이 그렇게 반가워할 수가 없어요. 이게 관계. 그래서 되게 사람이 그리운, 사람이 반가운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손을 붙잡아주는 것만으로도 서로의 행복과 마음을 따스하게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그 두 글자는 실제적으로 어떤 많은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많은 권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서로 간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같이 나누는 거, 이게 바로 행복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게 4분 모시고서 우리 김학분 어머님, 그리고 청성 조천리에 사는 김감만 선생님, 안남면 화학리에 사는 천윤기 선생님, 그리고 옥천은 문정리죠, 선생님? 아니요, 저기 금구리. 야옥천 금구리에 사는 윤창숙 선생님 모시고서 같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가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